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가 2020년 프로토 1회에 등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프로토 1회 승부 예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 프리미어리그 빅6 승부 예측 결과 노리치 토트넘 경기가 무승부. 이게 가장 짜릿했었다. 이게 맞춘 것이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리버풀에게 약간은 좀 보이지 않는 이 VAR의 효과 덕분에 리버풀이 약간은 좀 득 좀 봤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맨시티 셰필드 경기 무승부 빼고는 다 맞췄던 프리미어리그 빅6 지난 승부 예측 결과였다. 짜릿했다, 좋다. 이 기운 몰아서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이튼 대 첼시 경기. 자,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아론 무이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다.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슈팅, 득점 장면에서도 아론 무이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선발로 처음 출전했던 자한 바크시 선수가 좋은 활약, 공수면에서 꽤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출전 그리고 활약을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브라이튼이 2승 3무 3패를 기록했는데, 이 3패의 상대가 빅6 아니라면은 셰필드. 브라이튼의 공격을 생각해봤을 때 정말 무난한 수비력을 자랑할 것 같은 그 셰필드에게 진 거기 때문에 이 경기 성적, 12월의 성적은 그냥 좀 가만히 아니라 이런 팀 상대로 패배한 거니까는 브라이튼의 전력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브라이튼이 만약에 첼시의 미드필드진 3명, 캉테, 코바치치, 조르지뇨, 이 3명이 쫙 깔린다면은 솔직히 조금 중원 압박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중원 압박을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문이에요. 브라이튼의 이 단순한 공격 패턴, 솔직히 첼시의 미드필드진에게 막힌다면은 이 브라이튼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3승이나 더, 홈에서 4승, 원정에서 7승이나 거뒀었고, 원정 경기 득점 기록이 24득점이나 됩니다. 자, 원정에서의 이 승률, 득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아브라함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다. 아브라함 특유의 그 유연한 공격 전개, 방향 전환으로 득점 성공, 센스가 좋잖아요, 이 선수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경기에서 미드필드 3명을 다 깔아놓는다면은 효과 확실하다. 브라이튼 상대로 이 미드필드 3명 투입한다면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과연 이 3명의 미드필드를 쫙 깔아놓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이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FA컵이 다음 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코바치치나 조르지니 한 명 정도는 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첼시가 최근 중하위권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상대팀 정적이 웨스트햄, 본머스, 사우스햄프턴, 에버턴 다 중하위권 팀들이었는데 다 패배를 기록했었다. 이 최근 중하위권 상대 전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이 최근 만만치 않은 기세,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무조건 첼시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첼시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볼게요. 왜냐면은 FA컵보다는 지금 현재 리그 1승을 좀 더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아브라함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한 만큼 이 선수의 지난 라운드 득점이 불씨가 되어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첼시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으로 이제 사우스햄프턴 대 토트넘의 경기. 자, 사우스햄프턴은 12월 성적이 좋았습니다. 4승 1무 2패의 성적. 특히나 수비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실점을 꽤 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비 내용적인 면에서는 꽤 많이 보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우스햄프턴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요 선수, 리그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니 잉스 선수, 이 선수에다가 워드 프롬스는 알만한 선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선수의 프리킥, 코너킥, 중거리 슈팅 한방, 여기에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의 중거리 슈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사우스햄프턴이 홈 경기 성적이 오히려 더 안 좋다. 홈에서 2승밖에 없고 홈에서 빅식스와 레스터에게 1무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케인과 알리 선수의 정말 공격과 수비 면에서 좋은 활약, 그리고 에릭센과 은돈벨레, 이 두 선수 중에서 아마 한 선수는 후보 명단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토트넘의 공격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시스코와 윙크스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의 라인업 복귀 확실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리그 원정에서 2승 1무 1패,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안 좋았던 경기들이 꽤 많았었긴 했어요. 아니라면 후반 막판에 실점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챙긴다. 무리뉴 감독 부임 후에 리그 원정 경기 성적 향상도 약간은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네, 문제점 다 아실 거예요. 이 빌어먹을 수비, 토트넘의 개선되지 않는 이 빌어먹을 수비가 정말로 쉣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클린시트 1회밖에 안 되는 수비력이 토트넘에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고민이에요. 솔직히 고민되는데, 그래도 저는 사우스햄프턴이 토트넘의 수비진을 조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토트넘의 이 케인과 알리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왠지 사우스햄프턴이 첼시 경기에서 보여줬던 패스 이 티키타카가 부분적으로 잘 나와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우스햄프턴의 승리 예측해 봅니다. 자, 맨시티 대 에버턴 경기 빠르게 갈게요. 자, 맨시티 셰필드전 승리 거뒀죠. 아구에로 데브라이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심판의 덕을 좀 봤다곤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아구에로 데브라이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 하지만 맨시티에게 리스크, 베르나르도 실바 경고누적 결장, 물론 이 선수가 올 시즌의 활약이 좀 지지부진한데 아무튼 이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되고, 센터백의 수비 불안. 자,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이 수비력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맨시티의 현 상황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버튼의 경우에는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2연승을 거둔다. 분위기 좋다. 공격력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탁탁 터져주는 맛이 꽤 쏠쏠하다. 2연승 분위기. 하지만 수비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수비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맨시티에게 충분히 뚫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시티의 이 아구에로 데브라이너, 혹시라도 스털링 선수가 지난 18라운드에서 19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그 공격력이 나온다면은 절대 막을 수가 없겠죠. 전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의 버프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버프 효과가 수비적인 면까지 개선이 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시티 승리. 에버튼이 못 날려서 뭐 잘 막는다 할지라도 데브라이너의 중거리 슈팅이 있기 때문에 전 맨시티 갈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맨시티 홈에서 에버튼이 3무 1패, 맨시티 홈에서 에버튼 상대로 최근 4경기 1승밖에 없다는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입니다. 리버풀 대 셰필드. 자, 리버풀이 리그 10연승, 안필드 리그 홈에서 지난 시즌까지 합쳐서 17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나다. 리버풀 뭐 VAR의 효과를 봤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FA컵 제외하고 12일 리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가동할 수 있는 100% 전력을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이 최근 홈 경기 성적,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거라는 거, 이게 리버풀에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하지만 지난 울버햄튼 경기에서 실수가 나왔다. 이 리버풀 하면은 좀 생각나는 거, 프리미어리그 만년 2위, 우승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어쩌면은 좀 복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끔찍하고 조심스러운 예측이 아니죠. 네, 아무튼 이런 복선이 약간은 좀 혹시 하는 그런 약간의 의문점을 낳게 하는 게 되네요. 자, 그리고 셰필드의 경우에는 맨시티전에서도 확실히 공격력 좋았습니다.
VAR로 취소됐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맨시티의 그 불안한 수비진을 뚫고 지나가는 그 한 번의 패스, 이 침투 딱 좋았다. 패스 정확도도 좋기 때문에 리버풀 상대로도 이게 주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원정 성적 3승 6무 1패, 원정 성적 좋고 수비 위치 선정도 좋기 때문에 웬만한 허술한 공격으로는 리버풀이 이 셰필드의 수비를 뚫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뒤지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난 맨시티전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너무 끌어올리다가 기존의 그 수비 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다가 당할 수 있다. 추가 실점을 내줄 수도 있는 가능성,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리그 우승,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리그 우승에 대한 성취감이 강하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100% 전력을 가동시킬 것 같은 리버풀이 또다시 안필드에 연승을 하나 더 추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리버풀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자, 승부 예측 요약: 첼시 승리, 사우스햄프턴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 그리고 맨시티 승리, 리버풀 승리,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가능성도 약간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스날 대 맨유 경기는 제가 전날에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빅6 제외 승부 예측 영상도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